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기르다라는 말, 이 평범한 단어 속에 1500년 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뻔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언어라는 유전자에 아주 깊게 새겨진 절대 지워지지 않는 미스터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자, 머릿속을 한번 완전히 까맣게 비워보세요. 그리고 이 강렬한 질문 하나만 떠올려보는 겁니다. 자식을 교육한다고 할 때 쓰는 기를 육자, 그 숭고한 글자에 왜 하필 붉고 생생한 고기 육자가 들어있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과 진짜 고기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의 핏줄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그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해독해드리죠. 일본어로 동물을 기른다는 뜻의 카우, 그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뜻의 소다테르, 너무나 익숙한 이 두 일본어 단어가 사실은 1500년 전 고대 한국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말도 안 된다고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 3분 만에 그 명백한 증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부터 볼까요? 한국어의 키우다와 일본어의 카우,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단어 같죠? 하지만 이 카우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한국어 키우다, 즉 기르다의 어근인 키 혹은 기에서 정확하게 출발했습니다. 언어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겉모습만 살짝 바뀐 거지 그 뼈대는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언어학에서는 초성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절대 깨지지 않는 철칙입니다. 한국어의 키나 기와 일본어의 카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똑같은 연구개음, 초성을 공유하거든요. 고대 한반도의 소리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카로 변형됐고 여기에 동사로 만들어주는 꼬리표인 우가 찰싹 달라붙어서 지금의 가우가 완성된 거죠. 결국 두 단어 모두 생명체를 자라게 한다는 똑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뜻의 소다테루. 이 단어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고대 한국어 살돋다입니다. 네, 맞아요. 피부 아래로 붉은 살이 차오르고 뼈 위에 근육이 붙는 그 생물학적인 현상. 기른다는 건 결국 몸에 살을 붙여 자라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생하고 원초적인 생명 철학이 소다테루라는 단어 속에 말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살 돋다가 어떻게 소다테루가 되냐고요? 그 원리 제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살의 첫 소리 스은 일본어의 소로 아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처럼 종성, 그러니까 받침을 단독으로 발음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럼 그 많던 고대 한국어의 받침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 폭발적인 언어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일본어는 살의 리을 받침을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리을 받침이 살아남기 위해 문자 그대로 쪼개져 버립니다. 유성음 다와 무성음 태로 분화되어 튕겨나간 거죠. 즉 한국어 복합어 살돋다가 받침 없는 일본어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살려내기 위해 소다테루로 산산조각 나며 정착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언어학적 변이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거운 역사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8세기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들여다보면요. 신화시대부터 가축을 기르고 아이를 키우는 기록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고문서들에 떡하니 적혀있는 기를 육자, 8세기의 고대 사람들은 이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소리내어 읽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자의 생김새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기를 육자를 위아래로 한번 쫙 갈라볼게요. 윗부분은 아이가 거꾸로 태어나는 모습을 뜻하고 아랫부분은 바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질문했던 고기 육자입니다. 기른다는 건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 즉 살을 붙여서 통통하게 자라게 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고대 한국어 살 돋다의 의미와 한자 속에 숨겨진 고기 육의 본질이 이 지점에서 완벽하게 소름 돋게 하나로 겹쳐지는 거죠.
이런 현상은 비단 한두 단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거대한 언어 실크로드 같은 건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예시들을 쭉 살펴볼까요? 생명력이 움트는 살은 일본어로 사루로가 되었고, 도다나다의 돛은 솟구쳐 일어서는 타추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말 몸은 육체에서 살이 가장 두껍게 돋아난 허벅지를 뜻하는 모모가 됐죠. 고대 한국어의 생명 철학이 일본의 생물학적 어휘 전반으로 깊숙이 뻗어나간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묵직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살이 돋다. 그리고 소다테르. 이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그럴싸한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언어의 뼈대가 일본 열도에 굳건히 뿌리내린 절대 지워지지 않는 1500년 전 역사의 살아있는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언어 속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 진짜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언어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남기고 싶네요.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일상어 속에는 또 어떤 1500년 전의 비밀들이 숨죽여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확인하신 이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내일부턴 내 주변의 단어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소리 DNA에 대한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